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조금 특이 케이스?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제가 펼쳐놓고 있죠. 근데 오늘 정말 좀 웃긴 그런 모습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물론 좀 해당이 안 되는 종목도 있고 섹터도 있는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음압 병상, 재택근무, 택배 요쪽 종목들 오늘 좀 웃겼던 점.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세력주에서 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정치 테마에서도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 테마에서 한창 뭐 이런 것들 혹은 무언가 좀 갈아탄다고 해야 되나? 재료를?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세력주들 움직임 오늘 좀 얘네들이 좀 돋보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막 매매에 엄청 이용하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좀 틀이 잡히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은 이해는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차트 관점이라던가 이런 거 따라서 네, 이제 오늘 뭐 차트 관점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재료에서 세력들이 돈이 들어간 종목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거. 자,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관련 주들입니다. 지금 제가 펴놓은 게. 근데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들, 뭐 ECS도 있고, ECS 같은 경우 소프트캠프랑 이제 원격, 재택근무 좀 대장 역할을 했던 2등주, 뭐 이랬던 종목이죠. 그리고 택배 포장 관련주들, 식품주들, 병상에서 오늘 오텍 같은 경우, 얘네들이 오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장이 오늘 돌아갔을 때 얘네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살짝 빨간색을 보여줬어요. 근데 자,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있었나요? 코로나 확진자는 뭐 그냥 전향이에요. 1000명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분명히 관련주였는데 코로나로 안 움직였어요. 오늘 움직인 게 코로나로 움직인 게 아니죠. 물론 몇 종목은 덩달아 움직인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주인데 코로나 이슈는 없어요. 오늘 뭐야 확진자 그냥 평범해요. 막 엄청 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안 그래도 눈앞에 16일 뭐 17일인가 거리두기 단계 뭐 관련해서 좀 또 브리핑 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코로나에 이슈가 없는데 얘네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 결국 내려가다 보면은 기술적 반등 뭐라도 준다. 그리고서 여기에 하나 곁들였던 게 재료를 뭐든 엮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테마에서도 꽤나 자주 나오는 세력주에서 좀 자주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자 오늘 동방 같은 경우 동방이 어제 물론 쿠팡으로 갔죠. 오늘 이쪽에서 좀 시세 줬던 애들은 다 쿠팡 관련입니다. 쿠팡 관련. 그래서 동방이 쿠팡 협력사 물류 협력사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거의 강하게 상한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여기서 올랐을 때 동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실질적으로 좀 쿠팡 관련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움직였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은 동방이 쿠팡 물류 협력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쿠팡 이용도가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협력사인 동방의 뭐 반사이익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시세를 줬던 섹터거든요. 근데 오늘 쿠팡 나스닥 상장 이슈로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시세 줬죠. 그래서 오케이 동방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오늘 뭐 포장 이쪽도 뭐 어떻게든 엮었죠. 대형 포장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가고 얘가 올린 이유가 여기 나올라나? 대형 포장 이런 식으로
쿠팡 관련주 나스닥 상장 기대감. 이거의 대형 포장을 같은 시간 골판지 상자를 제조, 판매하는 대형 포장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오르고 있다. 이슈. 오늘 시세를 준 이슈가 이거죠.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포장 쪽은 사실 그래도 하나라도 엮을 수는 있어요. 쿠팡을. 이해는 가요. 왜? 쿠팡이라는 거는 결국 집에서 택배 이런 거 받아보는 좀 플랫폼 개념이다 보니까 오케이 쿠팡 그러면은 택배, 제지, 포장지 관련 종목들 한 달이라도 엮이는 느낌이 있기는 있죠. 근데 이 종목들이 오늘 대거 다 쿠팡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자, 오텍도 오늘 쿠팡으로 올렸습니다. 이 종목 8%까지 갔는데 오텍 쿠팡 물류차 생산 관련주 뜬금없이. 그리고 ECS 얘는 뉴스가 떴을라나? 얘는 HTS에는 뉴스가 안 나왔나 보네요. ECS 오른 이유가 오늘 뭐였냐면은 얘도 쿠팡이랑 13년도에 계약 이런 게 있었습니다. 쿠팡 ECS. 자, 뉴스가 어디 있을나? 이거 2013년 12월 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화장실 이용한다고 나와가지고 IR분한테 통화를 해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미 예전에 끝났다고 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ECS 텔레콤 쿠팡 IPCC 센터 구축 계약. 근데 일자를 보시면 2013년 뉴스죠. 이 뉴스로 오늘 ECS가 이걸 이용해서 쿠팡 관련주로 올랐다가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저도 그냥 궁금해서 IR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옛날에 계약 이건 끝났다고 해요. 14년 5월 30일이죠. 근데 오늘 ECS 시세 중계 과거에 13년도 8년 전의 이슈를 이용해서 쿠팡 관련 종목들이 대거 관심을 받으니까 거기다 땡겨서 엮어서 올린 거예요. 이런 모습. 이 종목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엮었습니다. 영풍재지는 기본적으로 대형 포장주가 올라가니까 쿠팡, 택배, 제지 엮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애들 다 시세를 준 거예요. 그 중에 차이는 좀 있죠.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더 상승을 할 만했던 이유는 거래 대금이 5천억 터지고 이 뒤에서 터지질 못했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 제가 좋아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5천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이 종목의 시총이 오늘 상승을 해서 총 시총이 2천억입니다. 유통 시총은 44%. 끽해봐야 1,000억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5천억이 터졌어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개인들도 많이 물려 있겠지만 이 종목이 올릴 때 2,500억 이런 식으로 여기서 2천억 이상씩 터뜨리고 5천억이 터졌던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그냥 좀 이슈가 없었어요. 거리두기 3단계로 늘릴 것 같았는데 결국엔 늘리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는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는 택배 요런 걸로 올렸는데 코로나가 점점 숫자 줄고 백신 나온다고 그러고 치료제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기준에는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시세를 줄 만한 호재거리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잠잠히 내려왔습니다. 요게 대금이 누군가는 5천억이 터친 채로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다른 재료로 뜬금없이 엮을 만한 게 이슈가 되니까
거기다가 그냥 강제로 엮이고 이거는 시세를 준 거예요. 흥국 F&B 이것도 코로나 관련 그 간편식품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대금 안 터지고 코로나 잠잠해지는 건 그냥 밀리다가 이런 구간에서 뜬금없이 시세. 푸드웰은 뭐 최근에 좀 움직여줬었네요. 대금은 안 터졌는데. 이런 모습들. 세력주라는 게 이게 좀 웃긴 게 시장을 좀 많이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리고 그날그날 움직이는 거에 좀 예민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세력이 어떤 종목을 작업을 해서 뭐 시세를 줘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수익 실현을 하겠죠. 얘네들도 수익 실현을 하는데 수익 실현을 한 상태에서 생각보다 예상외에 호재가 뭐 안 튀어나오거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밀려요. 왜? 개인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게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끌어당길 만한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물론 여기서 좀 더 조정이 더 깊게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간과 가격의 차이일 뿐이지 한번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은 해당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은 재료를 다른 걸로도 엮어서 올립니다. 오늘 여기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좀 그러지 않았나. 특히 택배 포장, 그리고 ECS, 오텍. 특히 ECS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시세를 세게 줬어요.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 혹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 오늘 미래생명자원 얘 올린 거 이유 아시는 분 있나요? 얘 오늘 상한가를 보냈는데 얘는 원래 좀 그 세력주 좀 엄청 잡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이 내용 보세요. 쿠팡 반려동물 사업 부각. 내용이 쿠팡의 캣타워나 고양이용 모래, 패드, 소독제 등을 이제 공급이라고 하면 판매겠죠, 결국. 근데 이런 걸 부각시켜서 오늘 상한가를 땡겨 올렸어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죠.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얘네 그 매출이 뭐 진짜 다 이럴까요?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탐사의 ODM으로 피부, 뭐 트립과 과립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미래생명자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시총이 733억인데 이게 물론 30% 올라서 730억이겠죠. 최소한 오늘 상한가를 보내면서 시총이 100억 이상이 뛰었어요. 근데 이런 사업 부각이 된다. 이게 뭐 미래성이 엄청 컸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얘네들이 뭐 사업이 뻥 튈 만한 뭐 엄청 흥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종목이 엮을 만한 재료가 있나 혹은 강제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재료 측면에서. 아까 전에 ECS 2013년도 이미 계약 종결된 걸 가져와서 시세를 줬잖아요, 오늘. 이 앞에 구간에서 얘도 거래대금 4천억 터지고 그냥 종목 밀리다가 이런 구간이 설거지라고도 불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력은 그냥 시세를 땡겨줄 재료, 자신들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언가 이 종목이 다른 재료로 올랐어요. 원격 재택근무로 올랐는데 재택근무 이슈, 코로나가 퍼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잠잠해요. 그러니까 밀리는 와중에 쿠팡이라는 이슈가 나타나니까 이거 엮을 거 없나? 봤더니 2013년도 재료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계약은 종료된 건데 과거에. 근데 그걸로 시세 땡겨주고
유유히 지들은 좀 더 정리하고 다시 밀리고, 이런 식의 흐름. 이게 오늘 좀 보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뭐 사실 주식하는데 막 엄청 이용하고 그런 게 쉽진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차트 관점이랑 엮다 보면은 많이 보여요. 뭔가 이런 걸로 올려놓고 다른 재료로 뜬금없이 엮어서 뭐라도 반등 주는, 기술적 반등을 줄 때 그냥 주가를 자기들이 끌어올리는 것보단 이슈라도 만들면 개인들이 좀 더 붙겠죠. 그러면은 자신들의 물량을 거기다가 더 넘길 수 있고, 세력주에서 이런 움직임이 밑에 구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금 안 터지고 밀리는 종목들, 앞에서 대금 터지고 해당 종목에 올렸던 호재가 생각보다 뭔가 좀 반등해줄 만한 이슈가 없다 보면은 거래 대금이 안 터져요. 왜? 개인들의 이슈를, 이목을, 개인들이 매수하고 싶은 욕구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밀리다가 방향이 두 개인데 그냥 깡돈으로 기술적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있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다른 재료를 엮어서 시세를 줍니다. 오늘 대형 포장, 이게 실질적으로 종목이 쿠팡 뭐 택배 엮여있다고 쳐도 얘가 30% 오를 만한 그런 이슈일까요? 동방, 나스닥 상장, 실질적으로 뭐 지분이 엮여있나요? 아니죠. 그냥 협력사예요. 물론 나스닥 상장을 하면은 뭐 거기서 사업성 발달하고 협력사인 동방이 수혜볼 수 있다. 근데 그 수혜가 이 종목의 시총을 이연상시킬 정도로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이과 수학자라는 친구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못해요. 시장의 광기거든요, 결국.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게 세력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죠, 상식적으로. 이게 뭐야, 쿠팡 관련주들. 개 관련해서 몇 개 판다고.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뭐,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쿠팡 플레이 관련해서 같이 한다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만 매출이 뛰나요? 그러면서 오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정작 쿠팡에 슬쩍 다 한 달이 엮으면서 뭐라도 움직이는 모습.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저는 아쉬운 게 이제 한 요쯤에서 다른 종목 좀 수익이 나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손절을 쳤거든요. 수익으로 갖다 이제 해지 느낌으로. 근데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곳에서 물려 있다고 쳐요. 물려서 쭉 내려왔어요.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갑자기 다른 재료에 엮어서 올리는 날, 그런 날은 내 본절까지 안 오더라도 분할 손절을 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뭐 한 7,500원을 물려있다고 쳐요. 이 종목 제발 와라, 본절 한번 오면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시세를 주는데 뭐야 이거, 코로나 관련주, 영풍재지, 코로나, 택배 이걸로 올라놓고 얘가 오늘은 쿠팡에 엮어서 올리네? 그러면 일정 구간부터 분할 손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절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형 포장, 이 종목도 막 이런 곳에서 물려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야 뭐야, 쿠팡 관련해서 갑자기 시간이 뜨고 올라오네? 원래 올렸던 본질적인 재료가 아니라, 본질적인 재료에서 밀리다가 호재가 없고 하면 밀리죠, 종목이.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어지 하는 그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다른 재료에서 엮어서 올릴 때, 그럴 때 절대 본절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세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손절을 줄일 수 있는, 손절 금액, 그걸 줄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도 돈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걸 털기 위해서 다른 재료에라도 뭐라도 엮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뭐 2,000명 되고 했으면 얘네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렸거나 아니면 진작 반등을 줬겠죠. 근데 얘네들도 한 달, 두 달, 생각보다
코로나 이슈가 안 되네? 3단계? 안 시키네? 이런 와중에 다른 재료 엮을 거 보이니까 그냥 뉴스 만들어가지고 이거 기사 10만원, 20만원, 뭐 몇십만원 주면 써줘요. 이거 특징주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기사 쓰고 장마감하면 삭제하고 뭐 제목 바뀌고 내용 바뀌고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뭐 기자 분마다 다르겠지만 돈 주면 써줘요. 그리고 세력 측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물량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거죠. 이게 오늘 코로나 주에서 나왔는데 정치 테마에서도 진짜 많습니다. SGNG 최근에 이거 단기가를 들어갔죠. 이거 상승을 한 게 이재명 관련주로 올랐어요. 근데 얘가 과거에는 그 누구야?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였던 애예요. 유시민 관련주로 막 움직이다가 이슈 쭉쭉쭉 밀리고 그 와중에 뭐 다른 이슈도 하나씩 엮어서 기술적 반등을 주긴 줬었네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뜬금없이 이재명 관련으로 탈바꿈해서 올리는 모습. 주식시장에 원래 재료를 갖고 올렸다고 하지만 나중에 갈아타는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왜? 세력들도 수익을 더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상외로 많이 밀렸을 때 다른 재료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그런 거에서 물려있는 종목은 기술적 반등을 준다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손절을 쳐야 되는 자리라는 점. 막연히 본절을 절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뭐 7,500원을 물려있던 분들 올라왔을 때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와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잠깐 좀 희망을 봤다가 또 밀리면 그냥 또 세워라 내워라.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정리 안 하면은 또 저점 깨고 또 내려갈 때도 많아요. 이런 구간은 물려있으면 무조건 분할 매도를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른 재료에 엮어서 올릴 때 특히. 얘네들도 다른 재료에 엮었다는 건 뭔 내용일까요? 급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에서도 이런 모습이 상당히 나오고 나중에 세력주 하다 보면 좀 몇 개 특성 이런 식으로 갖다 좀 갈아타는 특성이 몇 개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혹은 양다리 걸친 재료들. 그런 애들은 어떤 거 뭐 전기차에 걸려 있으면 전기차로 오르다가 좀 조정받는데 테슬라에도 엮여 있으면 테슬라 주가 오를 때 또 올라. 이런 식으로. 오늘 코로나가 저는 얘네들이 뭐라도 좀 글러먹었나 싶어서 그런지 오늘 그런 이슈로 갔다가 전 ECS 보고서 아니 13년도 이슈를 가지고서 시세를 주는 거 보고 그것도 20%를 땡겼잖아요. 24%. 이거 보고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습니다. 특히 세력주 테마주를 안 하실 거다, 안 할 거다라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물려있으면은 기술적 반등 주면은 특히 다른 재료로 엮을 때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력이 항상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재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거나 다른 거에 엮어요. 한마디로 그냥 시세를 주기 위한 임팩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돈으로 끌어올리거든요. 자기들이 시세 주려면은. 한마디로 그냥 개인들의 이슈, 이목을 끌릴 수 있는 재료를 그것만 있으면은 뭐 실제로 사업성이 연관돼 있으면 더 좋겠지만 동방 저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서도 이 종목이 사실 이 현상 갈 법한 건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런 거 재료 보면은 특히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죠. 이거를 시장의 광기를 결국 이거 세력이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쿠팡 이슈 엮어서 협력사 가장 큰 협력사여도 수혜를 얼마나 받겠어요 사실. 그리고 나스닥 상장한다고 갑자기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한다고 뭐 미국의 쿠팡 배달해?
한다 치면은 그쪽 동네에서 또 새로운 협력사를 구하겠죠. 근데 동방이 이 현상을 갔어요. 사람들의 광기를 이용하는 게 세력이고, 세력은 그냥 재료가 뭐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끌어올릴 만한, 개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 그리고 그게 막히면은 내려가다가 자기들도 기술적 반등을 주기 위해 다른 재료라도 끌어와요. 물론 악재로 내려가는 종목은 더 밀릴 때도 있는데, 결국 그 설거지 자리가 나오는 이유들이 이런 겁니다. 얘네들은 뭐라도 강제로 끌어서 엮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손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 팁 물려 있을 때 그냥 막연히 본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기술적 반등을 줄 때 올랐던 재료가 아니고 다른 재료로 올릴 때도 이런 거 기술적 반등을 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 매도, 손절을 들어가야긴 합니다. 무조건 본절 기다리는 거 습관. 물론 최근 시장에서 본절을 좀 탈출을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좋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 전에 상식적으로 무언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애가 대금 터지면 기술적 반등을 좀 상승률을 크게 준다. 그런 곳은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본절로 한 번, 두 번 탈출을 하더라도 그 기억 때문에 평생 들고 간다. 뭐 물렸다. 뭐 8,500원 물렸어. 다시 본절 오겠지. 네, 그러다가 다시는 못 보는 가격에서 나중에 이 종목 다시 뭐 4,000원, 3,000원 내려간다? 여기서 손절 쳐요. 1년, 2년 버티다가. 손절 절대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10만원일 때 버텼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삼성전자는 5년 전 이때부터 사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수익률 한 몇백 프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이 없는 회사인가요? 아니죠. 나름 대기업 삼성 붙어 있어요. 계열사고. 근데 이런 날 사가지고 막연히 버텼다. 에이, 삼성이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랑 같이 가면 안 망해. 망하진 않았죠. 하지만 내 주식은 망했습니다. 7년 버틴 결과가 마이너스 90%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절대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니고, 오늘처럼 막 이런 다른 이슈로 엮을 때도 있다는 점, 세력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